자녀들, 초등학생 자녀들 경제교육 어떻게 시키고 계세요? 이제 중학교에 가면 용돈도 많아지고 돈 씀씀이도 커질 텐데 초등학교 때부터 우리 경제교육 준비를 해봐야겠죠? 초등학교 고학년들의 경제교육 저는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주식하는 어린이 주린이로 만들자. 제가 이 컨텐츠에도 올렸는데 옆집 아빠표 경제교육해서 아빠가 나라의 경제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고 주식이란 무엇인가 그 내용 보시면 결국은 주식을 향해서 가는 내용이에요. 주식 투자를 우리가 왜 해야 되는가 라는 부분을 설명을 해주고 있거든요. 그 교육을 통해서 아이들한테 주식 교육이 왜 필요한지, 경제에 왜 관심을 가져야 되는지 설명을 한 다음에 아이들한테 주식을 저희가 선물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 용돈에서 제해서 주식을 줘도 좋지만 처음은 엄마 아빠가 선물로 줄게 하고서는 선물로 준 다음에 이 부분을 계속해서 아이들하고 지켜보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내 주식이 올랐을 때는 우리나라에 어떤 이슈가 있어서 주식이 올랐지? 나스닥과 코스닥이 어떤 영향을 줘서 우리나라 내 주식이 이렇게 변화가 있었지? 라는 거를 살펴보는 재미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이들이 잘 모르는 경제지만 아빠의 설명, 엄마의 설명을 들으면서 이것 때문에 내 주식이 올랐구나. 요즘에 우리나라 경제 쪽에는 이런 이슈가 있구나. 라는 부분들을 하나하나 깨쳐가는 계기가 되니까요. 주린이로 만들어 보는 건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또 주식통장을 아이 이름으로 개설을 하셔서 아이들이 주식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경제 변화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갖는 기회가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다들 하고 계시겠죠? 용돈 이용하기입니다. 용돈을 저는 초등학교 저학년 때까지는 안 줬거든요. 그리고 필요하다고 하는 것을 제가 거의 사주는 편이었는데 고학년이 되면서 용돈 관리도 하고 돈에 대한 개념을 알려줘야겠다 싶어서 용돈을 일주일에 3,000원씩 주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코로나가 되니까 아이들이 밖에 나갈 일이 없어서 용돈 쓸 일도 없더라고요. 그게 차곡차곡 쌓이고 우리도 깜빡하고 용돈을 안 주고 있고 그렇지만 여윳돈이 있어야겠다. 무슨 일이 발생할지 모르니까 여유로 돈을 가지고 있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여윳돈, 용돈을 받으면 어느 정도는 놔두고 저금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이 용돈을 어떻게 활용하는지에 따라 용돈을 잘 쓰는 아이들은 용돈 기입장을 써서 내가 어디에 제일 용돈을 많이 쓰는지 요거 연습을 해보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용돈을 지금 잘 밖에 나가서 안 쓰는 아이들 같은 경우는 차곡차곡 모아서 통장에 저금을 해주세요. 그러면 아이들이 그 돈이 불어나는 걸 보면서 내 돈이 이렇게 늘어나고 있구나 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고 돈의 흐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게 되니까요. 용돈을 주고 통장 개설을 해서 아이들이 내 용돈을 스스로 관리할 수 있게끔 해주시고 돈을 쓸 때도 이거 너 다이소에서 뭐 사는데 너 용돈으로 쓸 거야? 이거 2만 원 주고 샀으니까 2만 원에서 엄마 줘. 이래서 아이들이 자기가 갖고 있던 여윳돈이나 통장에서 돈을 꺼내서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과정을 통해서 아이들하고 이제 돈의 씀씀이나 돈의 크기에 대한 개념 있죠? 아이들은 100만 원, 200만 원, 만 원, 1,000원 이 차이를 잘 모르잖아요. 이거를 실물 경제를 통해서 자기가 돈을 거래를 해보면서 느낄 수 있도록 용돈 관리와 용돈 저금 이렇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세 번, 자기 물건을 자기 돈으로 사보는 경험을 해주는 겁니다. 자기가 돈을 쓰는 소비를 스스로 결정하고 스스로 체험해보게 하는 거예요. 저희 아들이 얼마 전에 갑자기 이제 뭐 유튜브 이런 데서 보고 장난감을 하나 사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장난감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을 하고 망설였어요. 왜냐? 장난감이 10만 원 가까이 비싼 거였거든요. 그래서 이제 탈출 게임 비슷하게 방탈출 게임 비슷한 그런 여러 가지 체험을 할 수 있는 장난감이었는데 너무 과하다. 초등학생이 소비하기에는 과한 돈이라서 저도 너무 과하지 않니?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본인도 그런 생각이 있었던 거죠. 10만 원 너무 센데? 라는 생각이 있어서 계속 고민을 하는데 제가 막상 그 얘기를 하니까 되게 서운해 하더라고요. 자기 돈을 쓰는 건데 엄마가 이래라 저래라 한다. 이야기를 하면서 서운해 했는데 그래도 막 사라고 하기에는 조금 어려운 면이 있었거든요. 네, 아이가 10만 원짜리 사려고 보니까 엄마 아빠한테 지가 보이고 그래서 이제 13만 원을 뽑아서 엄마도 주고 아빠도 주고 하고 싶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네, 그게 중요한 게 아닌 거죠. 실제로 아이가 어떤 물건을 사고 싶다고 했을 때 그 사고 싶은 이유를 A4에 정리해서 브리핑을 해봐라 라고 저는 이야기를 했었어요. 네, 절대 안 하고요. 안 산다고 해요. 그러면 브리핑까지는 아니어도 왜 사고 싶어? 그냥 사고 싶은 경우가 많잖아요. 그러면 너가 사고 싶은 그 장난감이 정말 맞는지 안 맞는지 두 가지가 있으면 한 가지를 사보자. 그래서 저렴한 것을 살 거래요. 그래서 저렴한 게 아니라 너가 더 사고 싶은 거, 더 갖고 싶은 거를 일단 사봐. 그리고 나서도 그 장난감이 유용성이 있으면 또 다른 장난감도 사봐. 이렇게. 그래서 일단은 후기를 다 조사를 해라. 후기하고 가격을 조사를 해라라고 했어요. 그래서 아이가 조사를 해보면 쭉 사이트를 보면서 이 사이트는 가격이 최저가인데 배송비가 붙어. 이 사이트는 가격은 조금 비싼데 배송비는 없는 대신 배송이 굉장히 느리대. 그래서 리뷰를 쫙 보면서 우리가 하듯이 그 물건에 대한 것을 알아보더라고요. 그리고 유튜브를 통해서 보면서 이 장난감의 장점은 뭐고 단점은 뭐래. 이게 뭐 이런 점이 불편하대. 라는 이야기들을 다 쭉 정리를 해서 저한테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아 그래? 그러면 너는 어느 사이트에서 사고 싶어? 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 사이트가 배송이 얼마나 걸리는지 너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배송이야? 아니면 가격이야? 가격과 배송이 가장 적절한 사이트를 선택을 해서 물건을 사보게 하는 거예요. 물건이 일단 오면 쇼핑 성공일 수도 있고 실패일 수도 있죠.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심사숙고해서 샀는데 정말 물건이 아닐 수도 있고 충동 구매를 했는데 굉장히 좋은 물건이 올 수도 있고 그런 경험을 아이들이 직접 느낄 수 있게 해보는 거죠. 아이들이 내가 쇼핑을 할 때 이런 부분을 좀 더 생각하면서 사봐야겠다. 그래서 저는 아이한테 아이가 망설이고 있을 때 그래 쇼핑을 모두 성공일 수는 없어. 네가 이 장난감을 사서 365일 갖고 놀지 않을지도 몰라. 대부분은 그렇겠지. 그러지만 쇼핑을 경험해 보면서 내가 쇼핑할 때 이런 부분을 좀 더 생각하면서 해야 되겠다. 라는 부분만 배워도 상 가치는 있다. 공부가 된다라고 설명을 해줬더니 아이가 부담을 덜어놓고 주문을 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가지고 와서 이제 엄청 자랑을 합니다. 이 장난감은 이렇게 유용하고 이렇게 쓸모있고 이렇게 재미있어. 나는 계속 이런 방법으로 갖고 놀 것 같아 라고 설명을 하더라고요. 그것만으로도 그 돈의 가치를 조금은 했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아이가 물건을 살 때 직접 살 물건을 고르고 그것에 대해서 어떤 사이트에서 어떤 방법으로 살지 그리고 장난감의 장점과 단점은 뭔지 그리고 소비를 하고 나서 느낌이 어떤지 이 쇼핑은 대단히 성공적이었다 아니면 별로였다 이 부분을 하나씩 쌓아가서 알아간다면 나중에 어른이 됐을 때 소비를 할 때도 하나의 물건을 사더라도 아이하고 굉장히 얘기를 많이 나누면서 사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이의 용돈에서 사더라도 부모님과 이런 부분들은 디테일하게 이야기를 나눠서 사보면 아이들이 실물 경제를 이해하고 돈의 크기, 돈의 흐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은 초등 고학년의 경제교육 이야기 더 많은 좋은 교육들 하고 계실 텐데요. 댓글 통해서 나눠주시면 서로한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중학교를 준비하는 우리 아이들의 중학탐구 생활입니다.